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정말 이 문제만큼 부모님들 마음 무겁게 하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오늘은요, 그냥 힘내라 하는 격려나 공부 좀 해 하는 잔소리를 넘어서 아이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다그치는 감독관이 아니라 아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진정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장 딱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에이, 학생 때가 좋은 거지. 다 그럴 때야.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은요, 우리가 회사에서 느끼는 압박감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무게감을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요, 무슨 대단한 교육 이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깨달은 아주 솔직하고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요, 지금은 21살의 멋진 청년이 됐는데 이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아버지는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거죠. 바로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할 일은 공부했어? 시험 잘 봤어? 하고 다그치는 감독관이 아니구나. 세상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언제든 돌아와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거구나 하고요. 정말 뼈아픈 경험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를 진짜로 돕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요, 스트레스라는 저 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는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아이 마음속에는요, 크게 세 가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공포예요. 아이들은 은연중에 생각하거든요. 성적이 좋아야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망친다는 건 그냥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끔찍한 실패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번아웃과 무기력. 이거 정말 무섭죠? 끝도 없는 경쟁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요, 해봤자 뭐해. 이런 무력감에 빠져서 아예 책상에 앉는 곳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내면의 싸움입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그 사이에서 아이는 혼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 그럼 이 모든 문제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변화예요. 아이 등 떠밀면서 공부 더 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이 눈을 보고 요즘 마음이 좀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3단계 코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아이가 보내는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막 짜증내고 방에 틀어박혀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 솔직히 우리 속으로 쟤는 왜 저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요, 그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SOS, 구조 신호인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한 발짝도 더 못 가겠어요 하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의 핵심은 간단해요. 성적표요? 그거보다 아이 마음 건강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숙제하다 말고 엉엉 울어요? 그때 이것도 못해서 울어?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이게 지금 너한테 정말 벅차구나. 얼마나 힘들면 눈물이 날까? 괜찮아, 아빠는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요.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그 감정 자체를 읽어주는 이 한마디, 이게 아이한테는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단계는요, 어쩌면 우리 아이보다 부모님들한테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공의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전교 1등, 올백 이런 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대신에요, 오늘 수학 문제 5개만 풀기처럼 아이가 딱 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목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더 이상 불안하고 압박만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해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이도 다시 해볼 용기가 생기겠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좀 보세요. 1등 높은 점수 남 이기는 거. 전부 다 남이랑 비교해야 하는 결과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늘의 계획 완수하기, 내가 쏟아부은 노력. 이건 전부 어제의 나랑 경쟁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아이의 공부 태도를 뿌리부터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딸, 아들, 시험 결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엄마 아빠는 네가 오늘 책상에 앉아서 애쓴 그 시간, 그 노력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 딱 30분? 이 한 페이지만 끝냈다고? 와, 그거야 말고 오늘 네가 해낸 진짜 멋진 성공이야. 이렇게요. 이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제일 쉽게 놓치는 거. 바로 아이에게 제대로 된 쉼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휴식은요, 공부 다 끝내고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료 같은 겁니다. 배터리 방전되면 스마트폰 안 켜지잖아요? 똑같아요. 머리가 재충전돼야 공부할 힘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의 쉬는 시간을 계획해주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 못하게 딱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도 저자가 실제로 자기 아들한테 썼던 방법인데요. 아들이 막 지쳐 보이면 하던 공부를 그냥 스탑 시켰대요. 그리고는 무작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30분 같이 걷거나 거실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음악만 같이 들었대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공부 흐름 끊는 방해가 아닙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달리기 위한 필수적인 재충전 시간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1, 2, 3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뭐가 되어줘야 하느냐? 그건 바로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마음속에 딱 품고 있어야 할 단 하나의 나침반 같은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입니다. 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애를 쓰는 이유?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이 단순하고 애틋한 마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의 기대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고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 그리고 가장 든든한 안전기지입니다.